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키워드가 셧다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셧다운은 미국에서의 그런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나랏일 할 때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통상 셧다운이 난다라는 것은 상하원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대통령의 사인까지 갈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 좀 자주 나왔던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되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는 게 시장의 좀 분석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나오는 평균 현상들을 좀 보게 되면요. 우선 주식시장은 셧다운이 오늘처럼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살짝 보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당일이 됐을 때는 이러한 악재들을 전부 다 소화해내면서 상승하는 방향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 2주 정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채권 시장의 강세 재료로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4년 만에 이루어진 이 셧다운과 관련해서 이 우려감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4년 만에 돌아온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플로우는요. 지금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임금 인상, 거기에다가 셧다운까지 계속해서 악재가 겹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 파악 좀 해보고요. 이제 두 번째 플로우에서는 10월부터가 중요한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추석 껴가지고 한 3일밖에 거래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를 좀 더 봐야 되는 시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뭐 셧다운까지 오만 악재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FOMC에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온 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까지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셧다운 우려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워낙에 이 셧다운에 대해서 이제 퍼지는 나비 효과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작용하는 한 시장이 추가적으로 강세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왜 이제 셧다운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이 셧다운 이후에 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의 올해 회계 연도가 오는 30일에 끝납니다. 그러면서 내년 회계 연도가 다음 달 1일 0시에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산안을 새롭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을 새롭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서 말일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하지 못하면 정부 업무의 일시적 마비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과 군인 등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휴직 상태가 되고요. 행정이 차질을 빚게 되는 이른바 이제 이 셧다운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셧다운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봤더니 하원의 다수당이자 야당이 지금 이제 공화당이죠. 그러면서 내년에 대선이 있죠. 미국도 이제 벌써 좀 대선이 다가오는데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치적인 이 싸움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원의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의 지도부가 추진하는 예산안에 공화당 강경파가 대폭 삭감을 요구를 하면서 반대하고 나선 게 주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의원들끼리 의견이 안 맞고 있다 보니까 셧다운 우려감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는 30일까지 12개로 구성된 연방 세출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결된 세출 법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려감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하원 의장이 이번에 이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약 한 2천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예산을 담은 임시 예산안을 제안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경파 의원들의 어느 정도 의견을 조금 반항해서 지금 현재 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예산도 담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강경파 의원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카시 의장이 초당적 합의에 나서거나 민주당과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의장직을 박탈시키겠다라고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화당의 일부 지도부들이 워낙에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이 10명의 공화당 지도부들이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자체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이제 222석,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12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4명 이상 나오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여 명 수준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시 예산안과 별도로 그래도 이제 12개 세출 법안 중에 4개라도 일단은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강경파가 이 4개 법안을 두고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통과를 시킬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셧다운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되게 되면 미국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예산을 쓸 수 없게 되니까 당연히 공무원을 비롯해서 수십만 명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급여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하거나 또 다 그 외 직원들은 휴직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교육, 의료,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연방정부의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GDP 손실, 그러니까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GDP 손실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매주 6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미국의 문제가 되고 있는 놈이 비단 셧다운뿐만 아닙니다. 셧다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자동차 파업도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자동차 파업과 그다음에 셧다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나 그 이상이다 감소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이제 이 셧다운 사태를 한번 둘러보게 되면 미국은 지난 50년간 약 20여 차례 셧다운 사태를 겪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최근의 셧다운이 2018년 12월, 벌써 이제 5년이 되어 가는데, 셧다운이 그때 당시에 역대 최장이 34일 동안 지속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대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물론 이제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내년 말이죠. 대선이 이제 곧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트럼프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트럼프가 그래도 조금 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공화당과 그다음에 민주당 간의 이러한 이 정책 싸움, 그다음에 이 표를 끌어내기 위한 싸움들은 아마 더욱더 격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격화된다라고 하면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도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오늘 시장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1.6%, 코스피 마이너스 0.8%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주말간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타난 만큼 추가적인 시장 하락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미국의 GDP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또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잘 좀 9월 달에 털어내고 10월부터는 좀 괜찮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다음 달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플로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셧다운 기간 동안에 추석이 겹치죠. 이번 추석 연휴가 또 상당히 길기 때문에 셧다운이 진행이 되는 이 구간 동안에 그래도 이 셧다운 기간, 추석 기간이 겹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대응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가 거래일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에서 유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셧다운에 대한 부분까지 악재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이 반영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우리에게 중요해진 거는 추석 이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고, 이 추석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 부분이 또 결국에는 수익에 대한 또 중요한 키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악재가 우위한 시장이라 조금 더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을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개별주만 좀 더 도는 그러한 이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에 또 이 4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우려감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뭐 정치 싸움이 계속해서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추석 이후에도 악재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셧다운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자동차 시장도 파업 중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또 겹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악재가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석 이후까지도 악재를 반영할 수가 있다라는 점. 다만 지금 현재 제가 저번 주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추석 이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추석 전에 지금 워낙에 굵직한 일정들도 있었고 악재들도 연속적으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사실 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추석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4분기에 진입을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이고 이제 하반기에 투자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또 반영이 되는 시점. 그 다음에 또 10월 5일에 당장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도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 이슈에 따라서 이슈에 맞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 자체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해야 할 것은 굉장히 명확하죠. 포트 재정비를 어느 정도는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포트 재정비를 한다라는 뜻은 앞으로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해야지 아니면 뭐 신규 매수 해야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큰 틀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큰 틀이라고 할 만한 건 추석 이후에 과연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추석 이후의 분위기는 저는 뻔히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석 이후에 결국 아직까지 악재가 다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결국에는 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장이 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주도주는 강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악재 우회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 장세에 조금 더 맞게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별주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잡아가느냐, 어떠한 종목군들을 준비를 하느냐, 이게 또 결국에는 10월달 수익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추석 이전에 최대한 10월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석이 지나간 이후에는 과연 이제 내가 개별주 종목 장세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셧다운에다가 다음 달 10월에 대한 전략까지 간략하게 좀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미국의 셧다운과 관련된 우려감,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해볼까요? 네, 일단은 워낙에 지금 시장에 악재가 많은 상황이에요. 하나만, 지금 시장에 나온 악재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 시장의 충격을 상당히 크게 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강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추석 이전까지는 악재를 좀 반영하는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신중하게 매매 전략을 좀 꾸려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번 주는 포트를 조금 더 재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비를 한다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10월을 준비할 수 있게끔, 10월은 개별주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거고 아직 악재가 완전하게 다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0월 달에 결국에는 이 개별주 종목 장세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개별주 종목 장세에 맞게끔 우리가 또 어떻게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갈 것인가. 8월 달, 9월 달의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또 개별주 이슈에 맞게끔 시장이 흘러가면서 그 이슈에 따라서 결국엔 또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10월 달에 비슷한 흐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8월, 9월 달에 개별주 종목 장세에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면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또 과연 10월 달에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에는 10월 달에 또 개별주 종목 장세는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 장세 위주로 한번 10월 달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